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고민 중인 스웨덴과 핀란드를 향해 핵무기 배치라는 강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또 오늘은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인데 과연 예측대로 핵실험이나 열병식이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엔 월드 시작합니다.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 담당하는 안일근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안보 질서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우려해서 이번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러시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중립을 지켜왔던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고심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자 러시아가 발트의 핵무기 배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발트해에서 더 이상 핵 없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균형은 회복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방어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러시아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러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 카드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란 걸 분명히 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와 연결이 돼 있지 않는 칼리닝그라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인근 리투아니아의 잉그리다 시모니테 총리는 핵무기를 포함한 러시아의 위협은 새로울 게 없다고 했고 예. 리투아니아 국방장관도 러시아는 이미 칼리닝그라드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이미 나토에 가입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위협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초조함을 좀 반영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해병 이 여단 1000여 명이 항복을 했다고 이제 러시아가 전했던 걸 저희가 또 전해드렸었는데 전부 항복한 건 아니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 얘기인데요. 마리우폴은 여전히 아조우 연대와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도 36 해병 여단은 포위망을 뚫고 아조우 연대와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이 볼리나 제36 해병 여단 지휘관과 데니스 프로코펜코 아조우 연대 지휘관도 이를 확인하는 영상을 올리고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만 포위망을 돌파하지 못한 일부 병력이 러시아군에 항복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국이 불법 이주민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낸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영국은 불법 고무 보트를 타고 이 영불 해협을 건너오는 이주민 문제로 골치를 앓아왔는데요. 예. 작년에는 보트가 가라앉아 27명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프랑스와 이 문제로 외교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불법 이주민 중 일부를 르완다로 보내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내무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This will see some of those arriving illegally in the UK, such as those crossing the Channel in dangerous small boats, relocated to Rwanda to resettle and to rebuild their lives in the way in which the minister has just outlined. 이 불법 이민자들은 주로 경제적인 동기로 예.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인데요. 영국에서 르완다까지는 4,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와, 영국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4,500km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다시 가야 하는 이주민들은 조금 어떤 마음일지 딱한 심정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북한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이에요. 그동안 뭐 공격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북한에서는 오늘이 태양절로 부르는 최대 명절인데요. 105주년, 110주년처럼 이른바 꺾어지는 해에는 중요한 이벤트를 계속 열어왔습니다. 예.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이 갱도를 파낸 후 나온 폐기물이 쌓여 있는 등 일부 핵실험 준비 정황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보다는 열병식이나 경축 행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열병식은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개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전략 무기를 내놓을지도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대동강 지류인 보통강변에 일종의 타운하우스 같은 다락식 주택구 준공식에 참석을 했고 체제 선전의 1등 공신인 우리에게도 친숙한 조선중앙TV 간판 아나운서인 이춘희 등에게 새 집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앤월드 안혜근 기자였습니다.